황궁 동쪽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사마세가의 공성차가 세 번째 충격을 가하자 200년을 버텨온 성벽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수천 명의 무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황제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사마세가의 가주 사마진의 포효가 전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에 들린 철레곤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금이 5명이 동시에 피를 뿜으며 날아갔다. 인류 고수였다. 아니, 절정 고수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었다. 나무백은 황궁 외곽 누각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떠나려 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패한 황제라 해도 황궁이 함락되면 수천 명의 무고한 궁녀와 내관들이 죽을 것이었다. 설아, 당신이 원한 게 이런 건가? 나무백의 손에 쥐어진 옥패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누각 아래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젊은 궁녀 셋이 사마세가의 무사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무사 중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궁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전쟁터엔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나무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청풍령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부채가 회전하며 무사의 손목을 쳐냈다. 손목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무사가 비명을 질렀다. 나무백은 이미 그들 앞에 착지해 있었다. 군사는 군사답게 싸워라. 약자를 겁탈하는 건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다. 무사들이 칼을 뽑았다. 누구냐? 순천부 종사관 나무백이다. 나무백의 이름을 들은 무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장가를 멸문시킨 그 종사관. 혈화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자. 종사관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상관없다. 가주님께서 황궁의 모든 자를 죽이라 하셨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나무백은 연운보를 펼쳐 그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청풍령이 3번 번쩍이자 3명의 무사가 동시에 쓰러졌다. 급소를 피해 정확히 혈도만을 찔러 기절시켰다. 죽이지 않았다. 나무백은 더 이상 불필요한 죽음을 보고 싶지 않았다. 궁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나무백은 다시 전장을 향해 달렸다. 이미 황궁의 절반이 함락됐다. 사마세가의 군대는 체계적이고 잔혹했다.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베어버렸고 항복하는 자는 묶어서 광장에 가뒀다. 나무백이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포로가 무릎 꿇고 있었다. 대부분 금이였지만 젊은 내관과 궁녀들도 섞여 있었다. 사마진이 철레곤을 들고 포로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황제는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마진이 비웃으며 한 금이 위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쳤다. 두개골이 박살나며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다시 묻는다. 황제는 어디 있느냐? 여전히 침묵이었다. 사마진이 다시 곤봉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무백이 앞으로 나섰다. 사마 가주. 사마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었고 왼쪽 눈은 백탁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오른쪽 눈만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오, 유명한 나무백 종사관이 아닌가. 사마진이 입꼬리를 올렸다. 황궁을 지키러 온 건가? 아니면 구경하러 온 건가? 가주님, 이 사람들은 무고합니다. 놓아주십시오. 사마진이 크게 웃었다. 20년 전 황제의 명령으로 혈화문이 멸문당할 때도 이들은 칼을 들었다. 무고하다고? 나무백은 할 말이 없었다. 사마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 미위는 황제의 칼이었고 그 칼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베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순간 이들은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사마진이 나무백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체구가 나무백을 압도했다. 종사관, 자네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건 정의의 싸움이 아니야. 복수의 전쟁이지. 그가 철레곤을 들어 올렸다. 설아양이 죽기 전에 내게 모든 진실을 알려줬어. 황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조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사마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리 사마세가도 그 공범이었다는 걸.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 종사관. 우리도 혈어문 멸문에 가담했었지. 사마진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설아양의 유언을 받들어 이 썩은 황실을 무너뜨리겠다. 그가 곤봉을 크게 휘둘렀다. 나무백은 즉시 청풍령으로 막아냈다. 쇠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엄청난 충격에 나무백의 팔이 저렸다. 이 괴력. 사마진은 단순히 무공만 뛰어난 게 아니었다. 타고난 괴력에 철산장과 천례곤법을 더한 그는 절정 고수 중에서도 상위권이었다. 비켜라, 종사관. 내 목적은 황제뿐이다. 안 됩니다. 나무백이 부채를 완전히 펼쳤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겠습니다. 사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천례곤이 폭풍처럼 휘둘러졌다. 7가지 초식이 쉼없이 이어졌다. 천례진동, 천례파공, 천례멸세. 각 초식마다 어마어마한 기세가 폭발했다. 나무백은 연음보로 피하며 반격했다. 청풍검무. 부채가 수십 개의 칼날로 변해 사마진을 에워쌌다. 하지만 사마진은 곤봉을 빙글 돌려 모든 공격을 튕겨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그가 내공을 폭발시켰다. 천례곤 주변으로 전기 같은 기운이 번쩍였다. 천례세가의 비전 절악, 뇌전 내공. 곤봉이 나무백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나무백은 청풍령으로 막았지만 전기 기운이 부채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몸이 마비되며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순간 광장 저편에서 강렬한 검기가 날아왔다. 사마진이 급히 곤봉으로 막아냈다. 폭발음과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다. 누구냐? 사마진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새하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 그의 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장검이 들려 있었다. 남궁세가 가주, 남궁천이다. 나무백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남궁천. 설아에게 가족을 잃었던 그 남자가 여기 있었다. 남궁천. 내 놈이 왜 여기 있느냐? 사마진이 이를 갈았다. 우리는 황제를 무너뜨리기로 약속했다. 배신하려는 건가? 아니다. 남궁천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황제도 자네도 믿지 않는다. 단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을 막으려 할 뿐이다.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사마진, 이 포로들을 놓아라. 황제를 잡고 싶다면 나를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 사마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오래전부터 내 놈과 겨뤄보고 싶었다. 천하제일검가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두 절정 고수가 격돌했다. 천례곤과 한빈검이 부딪힐 때마다 광장의 돌바닥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나무백은 그 틈을 타 포로들을 풀어줬다. 빨리 도망쳐. 궁녀와 내관들이 황급히 달아났다. 하지만 금이이들은 망설였다. 위무천이 피투성이 얼굴로 나무백을 바라봤다. 종사관. 왜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까? 당신들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나무백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황제를 위해 죽을 가치가 있는지. 위무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른 금이위들과 함께 물러났다. 전투는 치열했다. 사마진과 남궁천, 두 사람 모두 절정 고수였다. 하지만 조금씩 우위가 갈렸다. 남궁천의 검법이 더 정교했다. 한빙 13검의 초식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다. 반면 사마진은 힘은 강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마침내 남궁천의 검이 사마진의 어깨를 꿰뚫었다. 사마진이 무릎을 꿇었다. 끝났다. 사마진. 남궁천이 검을 목에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가주님, 사마세가의 무사 수십 명이 달려와 남궁천을 에워쌌다.
남궁천이 미간을 찌푸렸다.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사마진이 피를 토하며 웃었다. 하하, 남궁천, 내 실수는 혼자 온 거야.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신호탄을 꺼내 쏘아 올렸다.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 순간 황궁 사방에서 함성이 들렸다. 사마세가의 본대가 도착한 것이다. 수천 명의 무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남궁천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나무백이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가주님, 함께 빠져나갑시다. 하지만 황제는 이미 도망쳤을 겁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나무백이 남궁천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경공을 펼쳐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뒤에서는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쫓아왔지만 나무백과 남궁천의 신법은 인류였다. 이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황궁을 빠져나왔다. 황궁에서 멀리 떨어진 폐사에서 나무백과 남궁천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종사관. 남궁천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천만에요. 가주님이 먼저 저를 구해주셨잖습니까? 남궁천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속죄하려 했습니다. 속죄. 20년 전 제 아버지가 혈어문 멸문에 가담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고요. 남궁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아양이 제 가족을 죽였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나무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 했습니다. 황제를 심판하고 혈화문의 원한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군요. 제 힘이 부족했습니다. 남궁천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무백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가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마세가는 황궁을 장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천하가 대란에 빠집니다. 나무백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우리가 직접 황제를 찾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극이 끝납니다. 남궁천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황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무백이 품에서 지도를 꺼냈다. 황궁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황제가 도망쳤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설아가 알려줬습니다. 나무백이 설아의 옥패를 꺼냈다. 그녀는 죽기 전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황제가 도망칠 곳까지도. 남궁천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네, 설아는 우리가 황제를 쫓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무백이 옥패를 단단히 쥐었다. 가주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남궁천이 검을 집어들었다. 당연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속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목표는 하나. 도망친 황제를 찾아 진짜 심판을 내리는 것.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황제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20년 전 혈어문과 황실을 둘러싼 진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복수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황제의 목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황제의 머리가 비단끈에 매달려 천장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입에서는 아직 따뜻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백과 남궁천이 비밀 통로 끝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이었다. 이게 대체. 남궁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나무백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즉시 주변을 살폈다. 방 안에는 황제의 시신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 아래 몸은 멀쩡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목만 베어낸 것 같았다. 가짜다. 나무백이 낮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건 황제가 아닙니다. 대역입니다. 나무백이 시신에 다가가 얼굴을 살폈다.
정교한 인피 가면이었다. 가면을 벗기자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 황제는 처음부터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무백이 바닥을 살폈다. 발자국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이 방으로, 하나는 여기. 나무백이 벽의 은밀한 틈을 발견했다. 손으로 밀자 또 다른 통로가 나타났다. 황제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설아조차 속인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횃불도 없이 오직 나무백의 내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약한 빛만이 길을 비췄다. 한참을 걷자 통로는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천장은 높고 벽에는 고대 문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거대한 석관이 놓여 있었다. 석관 앞에 황제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달랐다. 황제복을 벗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고대의 검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나무백 종사관. 황제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남궁 가주도. 두 분이 여기까지 올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군. 폐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남궁천이 검을 뽑았다. 짓. 황제가 웃었다. 나는 단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찾고 있을 뿐이야. 그가 석관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것이 뭔지 아나? 혈화문의 시조, 화무연의 무덤이지.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설아의 어머니. 황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선왕제가 죽기 전 화무연은 나에게 비밀을 알려줬어. 혈화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무공, 혈신대법에 대해서. 혈신대법. 그래. 이 무공을 익히면 불로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황제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다. 100명의 무공 고수의 피를 모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혈화문을 멸문시켰어. 그들의 피를 모으기 위해서. 나무백의 주먹이 떨렸다. 그럼 20년 전 학살은 모두 이 무공을 위해서였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혈화문의 피만으로는 안 돼. 황실의 피가 섞인 자의 피가 필요하거든. 황제가 석관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시신이 아닌 붉은 액체로 가득 찬 거대한 혈지가 있었다. 설아의 피가 필요했어. 하지만 그 계집애는 자살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황제가 나무백을 향해 검을 겨눴다. 내 놈, 장무열의 양아들이었지. 장무열은 혈화문의 비밀 혈통이었어. 즉, 내 몸에도 혈화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지. 나무백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장무열이. 혈화문의 혈통. 놀랐나? 장무열은 혈화문과 황실의 비밀 연결고리였어. 그가 너를 거둔 것도 우연이 아니야.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였지. 황제가 검을 휘둘렀다. 자, 이제 내 피를 내놓아라. 혈신대법을 완성하기 위해. 나무백은 청풍령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황제의 검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단순한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은밀히 무공을 수련한 절정 고수였다. 남궁 가주. 나무백이 외쳤다. 남궁천이 즉시 합세했다. 한빈검이 황제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황제는 웃으며 검을 돌려 두 사람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냈다. 어리석은 놈들. 내가 왜 20년이나 기다렸는지 알겠나? 혈화문의 무공을 모두 익히기 위해서였어. 황제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혈화 신공의 진기였다. 나무백과 남궁천은 동시에 밀려났다. 이미 혈신대법의 8알은 완성했다. 내 놈들의 피만 있으면 완벽해진다. 황제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석관의 혈지에서 피가 솟아올라 그의 몸을 감쌌다. 순식간에 황제의 모습이 변했다.
붉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피로 만들어진 갑옷이었다. 혈갑술. 남궁천이 경악했다. 혈화문의 금기 무공. 설마 정말로. 그래. 이제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황제가 웃으며 달려들었다. 지하 공간 전체가 전장이 됐다. 세 사람의 내공이 격돌하며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갈라졌다. 나무백과 남궁천은 합동 공격을 펼쳤다. 청풍검무와 한빙 13검이 동시에 황제를 압박했다. 하지만 혈갑의 방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어떤 공격도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황제가 손을 휘두르자 피가 채찍처럼 변해 나무백을 후려쳤다. 나무백은 급히 피했지만 채찍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갈라졌다. 독이 스며들었다. 혈지의 피에는 수백 명의 독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나무백. 남궁천이 급히 황제를 공격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황제는 여유로웠다. 그는 한 손으로 남궁천의 검을 막고 다른 손으로 나무백을 공격했다. 1대2로 두 절정 고수를 상대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무백은 도끼를 억누르며 생각했다. 혈갑에 약점이 있을 거야. 모든 무공에는 약점이 있어. 그때 나무백의 눈이 석관으로 향했다. 혈지. 황제의 힘의 근원. 저걸 파괴하면. 나무백은 남궁천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남궁천은 즉시 이해했다. 황제, 내 죄를 받아라. 남궁천이 전력을 다해 황제를 공격했다. 한빙 13검의 모든 초식을 한 번에 펼쳤다. 황제가 방어에 집중하는 사이 나무백은 몸을 날려 석관으로 향했다. 청풍령의 모든 내공을 집중했다. 청풍. 멸천. 부채가 거대한 푸른 검으로 변의 혈지를 내리쳤다. 폭발음과 함께 혈지가 박살났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안 돼. 황제가 비명을 질렀다. 혈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힘의 근원을 잃은 것이다. 남궁천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빙. 절명. 한빙검의 마지막 초식. 모든 한기를 집중한 일격이 황제의 가슴을 꿰뚫었다. 황제의 몸이 굳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혈갑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끝났습니다. 폐하. 나무백이 다가가 황제를 내려다봤다. 당신의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웃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비극. 이게 비극이라고.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나? 그게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당화. 황제의 눈빛이 흐려졌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단지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황제가 죽었다. 나무백과 남궁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일까? 나무백은 바닥에 흩어진 혈지의 피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작은 옷간이었다. 나무백이 집어들자 옷간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다. 그리고 공중에 글자들이 떠올랐다. 혈화문에 진짜 비밀이 적혀 있었다. 이게.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혈화문은 단순한 무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부터 황실을 지키는 비밀 수호자였다. 그리고 혈신대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황제를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다. 진짜 목적은 황실의 타락한 자를 제거하는 것. 나무백이 중얼거렸다. 혈화문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 황제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남궁천이 옷간을 들여다봤다. 그럼 설아도? 네. 설아의 복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혈화문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침묵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장가의 멸문,
설아의 복수, 사마세가의 반란, 그리고 황제의 죽음. 모두 혈어문이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한 황실 정화 계획이었다. 그럼 우리는, 네, 우리는 이용당한 겁니다. 나무백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을 한 셈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 지하 공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돌들이 떨어졌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통로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지하 공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황제의 무덤이자 혈어문의 마지막 비밀이 영원히 묻혔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황궁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사마세가와 조정군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궁천이 물었다. 나무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나무백은 옷간을 품에 넣었다. 가주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남궁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이제 제대로 속죄할 때입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으며 해가 떠올랐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혈어문의 계획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는 것을. 사마진의 머리가 창끝에 꽂혀 성문에 걸려 있었다. 눈은 부릅뜬 채 입은 비명을 지르는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 머리 아래로는 반역자의 최후라는 피로 쓴 글씨가 선명했다. 나무백과 남궁천이 황궁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게 대체. 남궁천이 경악했다. 사마세가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됐다. 수천 구의 시체가 광장을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황금빛 갑옷을 입은 군대가 정렬해 있었다. 황실 근위대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황궁이 함락됐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던 걸까? 종사관 나무백, 남궁 가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갑옷 군대가 길을 열고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황태자 이연이었다. 25의 젊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황태자 전하. 남궁천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나무백과 남궁천은 눈빛을 교환했다. 전하. 선왕제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지하 비밀 공간에서. 나무백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성벽을 향해 걸었다. 아버지의 광기, 혈신대법, 혈어문의 계획,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아니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돌아섰다. 아버지를 막을 힘을,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그가 손을 들자 근위대 뒤에서 또 다른 군대가 나타났다. 수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었다. 제가 10년 동안 은밀히 키운 군대입니다. 부패한 황실을 정화하기 위해서요. 나무백은 말문이 막혔다. 황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마진의 반란도 예상하셨습니까? 일부는. 설아 양이 사마세가에 접촉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슬퍼졌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했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니까요. 이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혈화문의 원한도 5대 세가의 죄악도 모두 바로잡겠습니다. 나무백은 잠시 이연을 바라봤다. 젊은 황태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전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혈화문의 생존자들, 씨앗이라 불렸던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연이 주저없이 대답했다. 모두 풀어주고 보상하겠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5대 세가의 죄는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습니다. 단, 무고한 후손들은 보호하겠습니다. 나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하를 믿겠습니다. 이현이 나무백에게 다가왔다. 종사관, 제 밑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무백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저는 관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본 것은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관직에 있으면 언젠가 저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나무백이 청풍령을 꺼냈다. 차라리 자유롭게 진실을 찾아다니는 편이 저에게 맞습니다. 이현은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나무백이 남궁천을 향해 돌아섰다. 가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궁천이 검을 집어들었다. 저는 남궁세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죄를 속죄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나무백이 손을 내밀었다. 가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궁천이 그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종사관 덕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나무백은 천천히 황궁을 떠났다. 성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불타던 황궁은 이제 재건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백은 품속의 옥간을 만졌다. 혈화문의 비밀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옥간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진짜 비밀은 북쪽 설산에 있다. 나무백은 북쪽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가벼운 발소리. 나무백이 돌아서자 어린 소녀 하나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감옥에서 구해낸 아이 중 하나였다. 아저씨, 기다려요. 소녀가 나무백 앞에서 멈춰 섰다. 왜 따라왔니?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위험해. 넌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해. 싫어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말했어요. 진실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나무백은 소녀를 바라봤다. 어린 나이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이름이 뭐니? 설화예요.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설화. 눈꽃. 설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이었다. 나무백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저 강해요. 설화가 환하게 웃었다. 나무백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그럼 가자. 북쪽으로.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앞에는 눈 덮인 산맥이 보였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찾는 여정에 동료가 생겼으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췄다. 나무백은 청풍령을 허리에 차고 설화는 작은 주머니를 꼭 쥐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떠돌이 종사관과 혈화문의 마지막 후에 그들이 밝힐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북쪽 설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야기는 계속된다. 밤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실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